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공이라는 낱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공이다. 네, 이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틈이 나면 가끔씩 이런 건물과 관련된 그런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보니까 이제 박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 박공. 뭐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집을 예를 들어서 박공 지붕이다. 박공. 이런 집의 지붕의 모양을. 그래서 박공이 도대체 뭔가, 뭐 가끔씩 듣지만 또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집에 이렇게 지붕을 박공 지붕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어로는 게이블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박공벽이다. 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박공벽이고 벽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 부분을 박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삼각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옥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아까 앞에처럼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분이 붙죠. 이러한 나무로 이제 된다. 이것이 박공이라는 것이에요. 시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 인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것을 박공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된 지붕이 이제 박공 지붕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박공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도 집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나무 너를 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박공이다. 네. 물론 이 집은 이제 또 이렇게 나무판을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되지 않은 집도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붕과 관련된 것을 잠깐 살펴보고 저는 뭐 건축의 문외한입니다만은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붕을 여러 가지 종류를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누면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박공 지붕이다, 모임 지붕이다, 외쪽 지붕이다, 평 지붕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우리 이제 한옥과 관련해서 보면 또 박공 지붕이다, 팔짝 지붕이다, 합각 지붕이다, 우진각 지붕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정리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제 최소한도 몇 가지는 구분을 해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이나 우리 고궁에 가든지 또는 한옥을 보고 저 지붕은 무슨 지붕이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박공이란 말이 이제 중심 낱말이 되는데 박공 형태로 된 것이 박공 지붕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맞배 지붕이다. 맞배. 볏집 지붕이다. 맞배 지붕이라는 것은 역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배다. 또는 볏집이라는 것은 보니 배 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지붕 같은 걸, 집 같은 걸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볏집 지붕이다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게이블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왜 이걸 굳이 적었냐 하면 뒤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박공이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된 것이 박공 지붕 또는 맞배 지붕, 볏집 지붕 이런데 맞배 지붕이나 볏집 지붕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이 박공이라는 낱말을 오늘 좀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박공 지붕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박공 지붕, 맞배 지붕, 볏집 지붕 형태다. 이런 것이 다른 지붕과는 뒤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모양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박공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쓰지 않는 글자다. 그래서 저는 이 박공이라는 한자말이 있는데 한자말이라는 것만 알고 한자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선 박공박이다. 그리고 두공공이다. 이런 특히 한옥이나 건축에 관여하지 않은 신분은 무슨 말인지 잘 어렵다. 네. 어쨌든 글자는 박공박인데 조각편이다. 널조각이다. 아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놨죠. 이제 널판때기를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각편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별부자가 있다. 별부자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글자를 써서 박으로 발음 나는 글자를 또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박공박이다. 또 공은 두공공이다. 네.
나무로 만든다. 그리고 발음이 한 가지 공 이렇게 왔다. 자, 박공이 앞에서 여기서 본 대로 이렇게 시험 모양으로 그렇죠. 된 것이 박공이라 했습니다. 그럼 두공은 뭐냐면 이 다 박공이나 이 처마를 위에 석가래 같은 것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이런 거 두공. 이런 게 두공이다. 일종의 공포라는 말이 이제 한옥 보면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다. 위에 이렇게 처마를 지붕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박공, 두공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공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박공에 대해서는 일단 이 널빤지 시어자 모양으로 된 그런 널빤지를 박공이라 한다. 그때 두공이란 공자가 같이 쓰였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공박, 두공공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자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글자는 모르는 글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쓰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박공이란 것이 오늘 이제 머리에 좀 새겨지게 되면 이것이 한자말이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박공이라는 것을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또 다른 글자가 또 좀 나와요. 어차피 이것도 뭐 별 외울 필요 없는데 이것도 별 외우지 않아도 된다. 네, 박공이라는 낱말을 보면 박공 지붕의 양쪽 끝면에 시어자, 그렇죠? 이 지붕이 있으면 양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쪽 끝면에 시어자 모양으로 붙인 널빤지다. 그렇죠? 이 시어자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붙인 널빤지를 일단 박공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지붕을 박공 지붕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아까 박공 지붕을 설명을 보니 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이, 추녀 없었습니다. 그렇죠? 딱 잘라졌죠?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다. 측면의 벽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지붕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지붕면이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양쪽 방향, 이렇게 시어자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만 경사졌다는 것이죠. 이쪽 전면과 뒷면을 쫙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벽이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펴서 엎어놓은 것 같은 시어자 모양의 지붕이 이렇게 생긴 지붕이 이제 박공 지붕이다. 이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박공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진 것이 박공 지붕이다. 다른 말로 맛배 지붕, 볏집 지붕, 개입을 지붕이라 한다. 이렇게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박공이 이제 뭔지는 알겠다. 건물에 시어자로 되어 있는 것이 박공이다. 그렇죠? 자, 이제 모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박공 지붕이다. 왜냐? 박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박공이 이쪽에도 붙어 있겠죠. 박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박공 지붕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자, 또 다른 이런 집도 있죠. 여기 이쪽에 기와가 있고 또 이쪽에도 지붕이 있죠. 이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사면이 다 용마루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 지붕이라 한다. 우진각 지붕. 이것은 이제 우는 이제 구석이다는 뜻이고 지는 한자가 없다. 그리고 각은 이제 누가 갈 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진각이다. 자, 사면이 다 이렇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진각이다. 그러면 앞에 박공과는 차이가 이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박공과 우진각을 절충시킨 형태의 지붕이 또 이런 지붕이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면 박공 지붕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박공 지붕인데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박공 지붕인데 여기에 또 붙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우진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박공과 우진각 지붕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이게 팔작 지붕이다. 또는 합각 지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8팔자 모양이다. 그래서 팔작 지붕이다. 또는 합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박공 아래에 보면 그렇죠? 박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공 아래에 보면 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합각이라는 것이에요. 합각. 그래서 합각 지붕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한옥의 세 가지 지붕 형태를 여러분도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기억이 됐는데 여러분도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팔작 지붕, 합각 지붕 또는 우진각 지붕 또 오늘 중심이 되는 박공 지붕이다. 네, 이제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이 다시 복습을 한번 할까요? 이게 박공 지붕이다. 박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면이 다 지붕으로 덮여 있는 것이 우진각이다. 이렇게 박공과 우진각이 절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은 팔짝 또는 합각 지붕이다 라는 것이죠. 맨 뒤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공 또는 박공 지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과 좀 관련된 게 이제 우리가 막 동화라고 할 수 있나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빨강머리 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게 빨강머리 앤으로도 나와 있고 또는 빨간머리 앤으로도 다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생이나 이럴 때 읽는 막 그런 소설의 하나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박공과. 지금 앞에 살펴본 박공과. 그렇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머리 앤의 어떤 소설의 배경이 된 집이에요. 이게 막 실제 집인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실제 집인 것 같은데, 이 집을 중심으로, 이 집이 이제 농장에 딸려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배경으로 만든 소설이 Anne of Green Gabl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게이블스의 Anne이다. 그러면 빨간머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박공을 게이블을 박공이라 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박공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초록색. 지금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인데 아마 이 소설을 처음 적었을 때는 색깔이 정확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린색이었을 것이다. 여기도 좀 그린 계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을 배경으로 썼다. 이러한 집에 사는 애인이란 이제 주인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빨간머리 앤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 제목 기준을 보면 녹색 박공집에 사는 앤이다. 녹색 박공집의 앤이. 이게 정확한 말하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빨간머리 앤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빨간머리 앤은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다. 자, 설명을 잠깐 보면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인데 1908년에 출판이 됐다. 네, 지금부터 115년 됐습니다. 배경은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 캐나다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이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빨강머리 앤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번안한 제목이다. 일본 사람이 이 원작을 이제 번안을 처음으로 번역했을 때가 1952년이다. 52년에 번역할 때 이렇게 빨간머리 앤이라는 이런 제목을 했다. 이것도 제목이 달린 번역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바뀌다가 이렇게 결국은 번역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본에는 1952년에 이게 처음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초 일본보다 한 6, 7년대 뒤가 되겠죠. 이화여고 교사였던 신지식 선생님이 그 이화여고에서 매주 발행되는 주보에 거울이란 주보가 있는데 거기에 이 빨간머리 앤을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이제 다시 연재하면서 제목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일본 제목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우리도 지금 빨간머리 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녹색 박공집의 앤이 이제 원래 원제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박공이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빨간머리 앤을 가져왔는지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린 게이블스라는 게 앞에 그 빨간머리 앤의 원래의 배경이 된 그 집이 캐나다, 앞에서 말씀드린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캐번디시라는 곳에 지금은 국립사적지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농장이었다. 예.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마 어떤 사적지로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고머리의 소설 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됐다. 이 집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그 집이다. 소설의 배경이 된 집이다. 그래서 건물 벽면에 지붕 쪽 삼각형 부분, 그게 게이블이다 이거죠. 이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그린 게이블스라는 그 집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작가 몽고메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 농장을 자주 방문했다. 자기 친척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장뿐 아니라 주변 여러 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빨간머리 N을 썼다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블이라는 것이 박공과 해당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실제로 소설의 배경이 된 그린 게이블스다, 녹색 박공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일본에서는 아까 빨강머리 N이라는 그런 일본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보니까 녹산, 네, 녹은 이제 초록이 되죠. 그린 녹산장, 뭐 벽이다, 녹산장에 안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도 번역하고, 또 다른 제목으로 보면 청수가인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걸 맞추고 이제 글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가, 이 글자만 나올 때마다 좀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네,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부자인데 이것이 클보예요. 이것은 크다는 뜻의 클보다 플러스 이제 마디촌자다. 이것이 별부인데 이것과 관련된 글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한자를 하기 위해서는 싫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장부 부자다. 위에 대죽을 붙이고 삼수를 붙이면 장부란 뜻, 장부부, 장부 할 때 그렇죠. 또 북이, 북키핑, 북이 할 때다. 또 여기에 클보자에, 그렇죠. 여기에 칠복을 붙이고, 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모방자를 붙이면 별부다. 네, 부지, 부설한다, 철도 부설한다, 무슨 부지다. 네, 이것은 요 글자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같은 계통의 글자다. 그리고 조개 패자를 붙이면 부의 할 때 부의, 부의금 할 때 부의,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이자를 붙이면 스승이다, 스승부다, 사부님 할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열십자를 붙이면 넓다는 뜻이죠. 넓을 박, 박사님 할 때, 또 박의 정신. 그리고 위에 초도를 붙이고 삼수를 더하면 열벌박이다, 박봉이다, 아주 월급 봉투가 아주 얇다, 그 박봉이다 이렇게 되죠. 박봉. 박빙이다, 얼음이 아주 얇다. 열이 박빙이라는 것은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 게임 같은 걸 할 때 상대 팀과의 점수차가 얇을 때, 적을 때는 아주 박빙의 게임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방변 손숫자를 하면 두드린다, 두드릴 박, 맥박, 또 박살, 네, 박살 낸다. 실사를 붙이면 묶을 박이다, 속박을 한다, 결박을 한다. 그리고 육다루를 붙이면 팔뚝박이다. 상박, 상박은 여기 팔꿈치에서 어깨까지를 상박이라 한다. 아랫부분 이제 하박이라고 하죠. 상박. 이두박근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두 줄기의 어떤 근육을 얘기한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조각 편자를 붙이면 박공박이다. 네,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글자 많을 때는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 때 이 글자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글자가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오로지 전자다. 그렇죠? 네, 헷갈리기 쉽다. 네. 이것은 요것도 전자예요. 전자고 마디촌자를 붙였다. 그래서 오로지 전이다. 예. 전공한다, 전문이다 할 때 전이에요.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전할전자다, 전달한다, 전통이다. 그리고 술에 글을 붙이면 굴러간다는 뜻, 굴을전, 운전, 회전. 네. 흑토를 붙이면 벽돌전이다, 벽돌. 전탑이다, 벽돌로 만든 탑을 전탑이란다. 그리고 큰 입구를 그러면 둥글단이다, 둥글다. 단체, 그죠? 또 단원, 이 단원은 어떤 단체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 원도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둥글,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할 때 단이에요. 단원, 잘 결말이 지어지는 것을 단원이라 한다. 공자는 이제 한 가지 공이죠. 네, 그래서 박공 할 때 공에 이제 오른쪽에 이 두공공자, 그렇죠? 네, 두공공자는 거의 쓰일 데가 없다. 박공 같은 데 쓰인다. 기본이 되는 게 한 가지 공이다. 공공, 공동, 천인, 공로, 뭐 굉장히 많은 낱말을 만듭니다.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이바지한다, 그렇죠? 공급한다, 또는 불공을 드린다 할 때도 이렇게 한다. 아래에 이제 마음심을 넣으면 공손하다, 공손, 그리고 공경한다. 네, 그리고 제방변을 붙이면 팔짱길공이다. 네, 공수,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공자와 관련된 글자가 있다. 그리고 삼수를 붙이면 넓을 홍이에요. 홍수가 졌다. 큰 물이 났다. 홍어, 그렇죠? 흑산도 홍어다 할 때. 그리고 위에 밭전을 붙이면 다르다는 뜻이 다를 이자다. 차이가 난다. 이성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 오늘 글자가 좀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앞에 본 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박공지붕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면이 다 뒤덮인 것이 우진각 지붕이다. 그리고 박공과 우진각을 좀 절충한 형태 이런 것이 이렇게 남아있고 아래에 다시 또 지붕이 있는 것이 팔짝지붕 또는 합각지붕이다 한다. 네. 오늘 기회로 해서 요 정도는 구분 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한옥을 보고 저 집의 지붕은 박공이다. 또 우진각이다. 합각이다. 뭐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려운 한자 박공지붕을 한번 살펴봤는데 부탁드립니다만 부탁이보다는 이 글자는 사실은 몰라도 좋다. 단지 이것이 한자말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